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25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드디어 이제 빠질랑 말랑하던 이 S&P와 나스닥이 드디어 어제 빠졌습니다.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었죠. S&P 선물 기준으로 해서 2982를 지지해 줬으면은 이게 기간 조정으로 계속 가는 건데, 여기 지지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. 장대 음봉 나오면서 아래 꼴이 좀 달리긴 했지만 별 의미 없는 것 같고, 일단 뭐 마이너스 0.9%로 하락 마감했죠. 나스닥도 그렇습니다. 나스닥도 기간 조정일 거였으면 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7822 정도 지켜줬어야 되는데, 그거 어제 붕괴하면서 어제 되게 가볍게 붕괴하더라고요. 어제 한 밤 12시쯤 됐나? 어제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음봉이 나왔습니다. 나스닥은 한 1.5% 가까이 빠졌어요. 위험자산 친구들 이렇게,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르던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고 최근에 많이 빠지던 금하고 채권하고 뭐 은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올라온다라고 저번 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는데, 일단 그 흐름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당연한 거예요. 여러분들, 이게 순환매 과정을 읽어 드리는 겁니다. 원래 시장이 이게 돈 벌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이게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는 팔고 그동안 많이 빠진 거는 삽니다. 그 과정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거죠.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여튼 요즘에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요, 솔직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코스닥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다른 해외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, 요즘 이게 코스피가 미쳤죠. 코스피가 어제 뭐 어떤 기사인지 모르겠는데, 저도 이제 얼핏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코스피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오른 게 뭐 85년도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 많이 꺾였어요. 그리고 나스닥도 꺾이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당연히 꺾이는 게 맞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게 이상 과열입니다. 이상 과열. 뭐 솔직히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코스피만 더럽게 강한 거예요. 지금 상황은요. 얼마나 기형적인 상황이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요국 증시들을 좀 대충 보여드리면요, 이거 이제 유로존입니다. 유로존도 최근에 보시면 기간 조정 뭐 아니면 가격 조정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봉인데, 유로존도 비리비리하고, 당연히 중국은 비리비리하고 있죠. 중국 최근부터 이제 많이 오르고 나서 비리비리하고 있고, 그리고 일본도 그렇습니다. 일본도 비리비리하다가, 물론 일본도 좀 강하긴 강했네요. 그렇긴 하지만 일본도 상승이 상당히 좀 둔화되다가 이제 오늘 푹 빠졌고요. S&P 나스닥 그죠? 방금 보셨다시피 옆으로 비리비리 한참 하다가 드디어 어제 빠졌는데, 이 보시면은 코스피만, 한국장에서 유일하게 코스피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마치 작년에 우리 자빠질 때 미국장 S&P 보는 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솔직히 언제까지 갈진 모릅니다만은, 아무튼 지금 이 미국장과 전 세계장과 달리 코스피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죠. 간단하게 이유를 뭐 얘기를 해보자면,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. 코스닥 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괜찮았죠. 뭐 개별 회사들 실적이 안 좋았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선방하는 바람에 코스피 자체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?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자체는 안 빠져서도 됐는데 빠진 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싸졌죠. 더군다나 환율 효과까지. 환율도 거의 뭐 1200원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, 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부도 위험도 없는 데다가 굉장히 쌉니다.
더군다나 이 뭐 각 일본이 삽질을 해준 바람에 일본에서 이상한 뭐 경제 제재를 한답시고 그런 무역 딴지를 걸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8월 초에 좀 심하게 더 빠졌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코스피가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지난 1년 반 동안에 좀 한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. 빠질 때 이상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때도 이상하게 많이 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히 뭐 이렇게 추세가 강력하게 탄력이 붙은 놈을 가지고 언제 꺾입니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아니 저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이성의 영역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그렇다고 내일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런 시세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. 그냥 저놈은 겁나게 강하고 가는구나 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특징을,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만 오르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을 캐치하시고 시세에 순응하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언제 꺾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. 아무튼 뭐 그렇고요. 그래서 오늘 오늘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, 급락이라기도 민망하죠. 아무튼 오늘 좀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아무런 걱정이 안 됩니다. 왜냐면 이게 풋옵션, 누누이 말씀드리죠. 옵션이라는 게 뭐든 그래요. 뭐든 이틀은 걸려요, 빠지는데. 하루 고점 테스트하고 그 다음날 고점 테스트해서 더 이상 고점이 안 높아지네, 더 이상 이 위로 오르는 건 힘들겠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이틀 동안 합의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그제서야 이제 그 다음날 추세적으로 이게 빠지는 건데, 보시면은 오늘 뭐예요? 그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싸우는 그런 거를 재료로 해서 주식이 빠졌는데, 보시다시피 뭐 개파락이에요. 개파락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. 개파락 2포인트 가까이 개파락했고, 이렇게 개파락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? V자형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. V자형. 그죠? 지금 뭐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여기 지수 고점 테스트 이틀 동안 지수 고점 테스트 한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하루 만에 개파락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하여튼 V자로 빠지는 거예요. 그럼 풋옵션은 뭐다? V자로 올라오고.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 한 개도 안 무섭습니다.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제 장담하는데, 이거 조만간 다시 이거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금방 올라옵니다. 다시 278.4가 어제 고점이었는데 여기 다시 분명히 금방 터치해요. 금방 터치해. 하여튼 그래서 V자형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.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중국처럼 옆으로 빌빌빌빌 기다가 며칠 동안 고점을 테스트하다가 빠진 게 아니고, 우리나라장은 지금 찍고 V자로 뾰족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별로 안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번에 이 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며칠 동안 고점에서 비리비리하다 고점 테스트하다가 빠지게 되면은 다음번에 그 자리가 정말 강력한 저항이 돼서 재차 상승하기가 어려워지는데, 이 V자로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? 더군다나 개파락을 동반하고,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오를 때도 부담없이 오를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코스피만의 이상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한 번 더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쌩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죠? 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 혼자 빠지지 않고 잘 겨기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이것도 5일선이 이 주가는 여기서 가만히 움직일 수 있고 5일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그죠? 그냥 5일선이 올라오면서 기간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, 지금 어떻게 수요일째인데 지금 거의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말 하여튼 독해요. 그래서 하여튼 신기합니다. 코스피가 이런 날도 있구나. 쥐구멍에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대더니 딱 쥐구멍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참 ETF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ETF에 관련된 얘기를 참 조금 몇 개 시세가 이상한 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 건데, 이 보시면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. 233740 종목 코드 코스닥 레버리지인데, 이게 원래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코스닥 150이 어떻게 돼 있냐면
현재 1.4% 빠지고 있습니다. 그럼 코스닥 레버리지니까 약 3% 가까이 2.8에서 한 3%, 2.8에서 한 3% 가까이 빠지고 있어야 맞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보합이죠. 코스닥 레버리지 보합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선물 따라가서 그렇습니다. 선물 코스닥 150 선물 따라가고 있어요. 여기 보이시는 요 900 얼마가 나와 있는 게 이게 코스닥 선물이고 옆에 있는 게 코스피 이거 선물입니다. 코스닥 선물이 이게 어제 보시면은 코스닥 150 1.6% 빠졌으니까 이 코스닥 레버리지는 약 3% 넘게 빠지는 게 맞는데 어제 6% 빠졌어요. 6.6%. 왜 그러냐면 어제 선물이 많이 빠졌습니다. 어제 코스닥 선물 차트 잠깐 보여드리자면요. 코스닥 선물이 어제 3% 빠졌어요. 코스닥 선물 이게 코스닥 선물 차트인데 어제 3% 빠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가 지금 보시면 6.6% 어제 빠졌었고요. 오늘 현재 마이너스 1% 넘게 빠지고 있는데도 코스닥 레버리지는 보합인 상황입니다. 이게 뭐 솔직히 좀 의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맞게 가고 있습니다. 맞게 가고 있어요. 하여튼 코스닥 시장은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하여튼 선물하고 현물 이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 있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이렇게 현물하고 선물하고 좀 많이 튀는 경우가 한 번씩 나는데 아무튼 어제가 좀 그런 경우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코스닥 레버리지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제가 그 여기에 지금 관심 종목 쭉 보시면은 여기 제가 여기 넣어놓은 거 중에 여기 이빨이 하나 폈죠. 232590이라는 종목 코드 232590. 원래 이 자리가 뭐였냐면은 킨덱스 골드 선물 인버스였습니다. 인버스. 금값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ETF를 여기다 넣어놨어요. 저게 킨덱스에서 나온 건데 근데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. 저도 솔직히 왜 ETF가 상장 폐지가 됐는지 좀 의아해서 어제 찾아봤는데 그 신탁 자산의 규모가 50억인가가 안 되면은 상장 폐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히 여기서 상장 폐지가 돼도 투자자가 손실을 많이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단지 짜증 날 뿐이죠. 야, 내 돈이 저기 묶였네. 저거 상장 폐지가 돼갖고 저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. 단지 뭐 이 정도일 뿐인데. 근데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되면은 좀 짜증 나죠. 그래서 이번 사태를 솔직히 뭐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시가총액 너무 작은 친구들은 조심하세요. ETF 중에 시가총액 너무 작은 친구들은 저렇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지금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ETF 친구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50억도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신한 레버리지 구리 선물 이건 ETN이니까 괜찮겠구나. ETN하고 ETF는 또 상품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ETN은 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ETF들 중에서는 저기 시가총액 너무 작은 친구들은 좀 피하셔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뭐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가 그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건 괜찮아요. 여기 보시면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제가 얘기한 거 이런 거 기본으로 시가총액이 1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제 없는데 아무튼 좀 일부 원자재를 추종하는 거라든가 뭐 좀 변동성을 추종한다든가 이런 좀 독특한 ETF들 중에서 시가총액 작은 친구들은 상장 폐지 우려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라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. 뭐 얼추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죠? 참 어제 미국이 빠진 거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싸우고 있다는데 우크라이나 뭐 정부와 관련해서 트럼프 바이든이 이제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주식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많이 올라서 빠질 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그 좀 대도 않는 이상한 재료를 갖다 붙인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? 뭐 대충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. 딱히 뭐 뉴스 나온 것도 없고 하여튼 돼지열병이 심각하죠. 돼지열병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.
자칫하다가 우리 다 같이 이제 평생 앞으로 돼지를 못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, 하여튼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가요? 오늘은 돼지 열병 테마주 친구들 쉬고 있네요. 뭐 오르는 친구들 없네. 오늘은 대충 보니까 뭐 남북경협주 친구들이 의외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 삼육물산이니 뭐 어딨냐, 저기 이화공영이니 뭐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좀 눈에 띄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네요. 말씀드렸죠. 돼지 열병 테마주 이런 거 너무 많이 오르면,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어떤 호재가 나와도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. 헬릭스미스는 오늘도 하한가, 점 하한가로 무기였고요. 예, 뭐 할 말이 없네요. 한 15분이나 떠들었네. 하여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건 언제든지 리플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릴게요. 네, 여기서 마칠게요.